지난주 장스나가 데꾸라에서 저기 정동남 씨가 되셨더라고요. 이거 좀 나 처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닦았잖아. 핸드폰 액정 닦았다니까. 진짜로 농담 아니라. 뭐야 이거? 아니 우리 야구라 구독자분들이 아마 장스나랑 똑같이 다 이렇게 댓글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가 이럴 거 아마 뭐가 묻었나? 그래. 그랬어. 나도 진짜 그랬다니까. 네. 네. 다시 한번 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듀서 조명 그리고 연출 모든 이제 편집에서부터 뭐 잡다한 모든 일들을 다 한 명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놓쳤네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그걸 어떻게 챙겨? 일단 챙겨 볼게요. 자, 지난주 일단 우리 야구라에 들어가 있는 데꾸라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데꾸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젤님이 쓰셨습니다. 키오미 이번 시즌도 작년처럼 게임 수가 많아서 순위가 떨어질 수 있나요? 라고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키오미 다른 팀에 비해서 뭐 이 비로 인한 우천 그렇죠. 취소가 없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홈 경기가 거의 없죠. 잔여 일정으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홈 경기로 가게 되면 잔여 일정이 없죠. 원정만. 그런데 진짜로 한 3경기, 한 2~3경기 치르고 뭐 한 일주일 쉬고 또 치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투수 쪽으로 보면 확실히 장점이고 투수는 장점이고. 네, 근데 야수 쪽으로 보면 확실히 단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경기 감각이라는 게 이게 다시 돌아오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야수 쪽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모른다? 네. 이거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남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순위가 오를 수도 있는데 키움의 현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불이검도 빠졌고 하현이도 아직 못 돌아오고 안호준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선발이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잔여 경기가 많이 없는 게 조금 더 낫지. 오히려 선발 몇 명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몇 명을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 정은원 선수 진짜 감독도 인정한 미친 선관부터 네. 매번 볼넷 그러는 게 넘사벽순인데 진짜 비결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단기간에 선관이 좋아지느냐 쉽지 않죠. 그 얘기네요. 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선관이 좋아졌다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자기만의 타격존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 타격존이 완성이 되면 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 자기가 그려놓은 가상의 그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만 때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은원 선수가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는 동계훈련에 뭔가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또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몸을 또 제대로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선관 같은 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네. 안 무너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네. 게 바로 좀 KT 같은 경우는 조용호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홍창기 선수도 그렇고 한 번 기회를 잡고 존을 만든 이후부터는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출루율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조용호 선수 같은 경우 올해 타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출루율은 괜찮아요. 홍창기 선수는 지금 출루율 1위고 네. 홍창기 선수는 작년부터 이 출루 머신이라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루율을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맞아. 안 진짜 잘 안 무너지는데 또 단점은 뭐냐? 단점은 또 적극적으로 때리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 네. 근데 그때도 멈칫 하는 게 있어. 장단점이 있네.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리드오프는 아무래도 이제 공을 좀 더 오래 보면서 나가야지. 출루율을 높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게 타순에 맞는 선구안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모든 타순이 좋은 출루율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테이블 세터는 출루율이 확실히 좋아야 되고 중심 타선은 출루율도 좋지만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때릴 줄 아는 네,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위원님 대타로 나올 때 안타 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대수비나 대주자로 나올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대수비 같은 경우에는 네. 중요한 순간에 나가잖아요. 특히 뭐 경기 뭐 한 8회 또 이기고 있을 때, 중요할 그렇지. 때. 거의 대부분 이기고 있을 때 나가. 동점 아니면 이기고 있을 때 나가거든요. 수비 잘하는 선수들. 한 점 뒤지고 있을 때라든가 수비가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외야 쪽에서 보면 이제 송구가 필요할 때 홈에 보살을 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이제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가게 되면 감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감각. 그 구자 특히 외야 같은 경우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순간적으로 이제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선수들이 1회부터 8회까지 그라운드를 다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찡자국이 있단 말이야. 신발 자국. 그리고 잔디의 상태 어떤지 이제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내야수들은 다 알아야 되거든. 그런 거에 대한 불리함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수비를 계속 하던 선수들은 대충 바운드도 그리고 느낌도 그렇지. 있고 네. 대주자로 나올 때는 어떤 대주자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을 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순간적인 어떤 스피드를 요하는 게 이게 대주자거든요. 다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햄스트링 같은 거. 잘 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많이 시키죠. 감독이 야 그러니까 가서 준비하고 있어. 경기 나가서 만약에 대주자 나가게 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몸을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게 되게 왜냐면 진짜 주자 1루 때 3루타 나게 돼, 우중간 가르게 되면 3베이스를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다가 진짜 햄스트링 다치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주전 나갔다가 부상이 있고. 그런 거를 조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로에 파지티카님께서 쓰셨는데 장현님 2위와 5위 팀 중 어느 팀이 될까요? 5위 팀이 어느 팀이 될까요? 강캐 예상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2위 팀은 LG 아니면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LG 삼성 아 왜요? 아, 왜? 네. 전문가네. 아 왜요? 요거 한 번 더 해도 돼요? 뭐요? 그 이번 주에 나왔던 주구라 하지마. 자, 저도 이제 여쭤봤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하지 않을까. 아이 그건 너무 뻔하다. 지금 삼성이 좋으니까. 네. 걸렸어? 누가 할지 몰라요. 저도 네. 불과 2주 전에 5위 팀을 어느 기자분이 꼽으라 했을 때 NC하고 키움을 꼽았어요 제가. 근데 키움 떨어졌죠? NC 지금 8연패죠? 키움이 이제 다시 올라가고 5위. 모른다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더블에다가 지금 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더블에다가 주는 이 부담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진짜 이게 쉽게 예측하고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좀 잘 맞추는 편이잖아요. 잘 맞추죠. 그런데도 어려워요. 근데 두산은 진짜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하고 넘어갈게요. 삼성이랑 키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 네. 요즘 SSG 로맥이 계속 라인업에서 빠지는데 미국 같잖아요. 올 시즌 로맥의 부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맥 선수가 우리나라 로맥. 나이로 아마 85년생? 37인가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에이징 커브가 이제 오는 시기가 각 선수들마다 에이징 커브가 굉장히 일찍 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맥 선수도 이제 5년 차잖아요, KBO 리그. 그렇죠. 네, 나이가 37이니까 어느 정도 에이징 커브가 올 나이가 됐죠.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제 견해는 박병호 선수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네. 봐야겠죠. 또 홈런 네. 치는 유형도 약간 힘을 좀 많이 앞세우는 그렇죠.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로맥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2할 한 7푼에 네, 맞아요. 홈런 30개 정도 때리는 타자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에버러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타율이 거의 2할 2할 2푼까지 2푼 3푼 정도 가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홈런은 20개를 넘겼거든요. 맞습니다. 20, 홈런은 20개 넘겼어요. 5년 연속 20개. 네. 뭐 SSG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홈런이 필요하게 돼. 근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SSG 같은 경우는 홈런을 외국인 타자 이외에도 최정이라든가 뭐 추신수라든가 한유섬도 있고 최주환. 따로 때릴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로맥 선수의 이 장타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에버러지를 높일 수 있는 타자로 좀 교체를 할 시기도 좀 됐다고 보거든요. 5년 정도라고 한다면. 네. 근데 이 로맥 선수가 또 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 몸 관리 잘한다고. 진짜 매 시즌 거의 뭐 한 25경기, 130경기 나가니까. 부상으로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부진 때문에 빠진 거지.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야구라 댓구라에 있는 댓글을 읽어봤고요. 또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직접 확인해서 또 야구라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야구로 나 된다. 댓글 이거 안 아니잖아요. 했어? 우리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원래 이거 읽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야구타운에 들어가서 민병헌 선수 이야기입니다. 뇌 수술 받았던 롯데 민병헌 전격 은퇴. 9월 26일 10시 3분에 쓰셨군요. 그러니까 치료에 전념한다는 거는 지금도 완전치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뇌가 이렇게 한 번에 좋아지겠습니까? 네. 수술했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더 민병헌 선수가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치료를 전념하겠다는 건 지금도 좀 통증이 있고 아플 텐데 그렇죠.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경기를 거죠.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년부터였잖아요. 네. 작년부터 뭐 성적이 갑자기 급하락하면서 왜 이렇게 야구를 못하는지 의문이 많았는데 결국 의문이 밝혀졌잖아요. 작년 가을이었잖아요. 예. 결국 미루다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근데 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일단은 뭐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 일단 몸이 먼저잖아요. 그럼요. 네, 건강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고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잘 해야죠. 네. 9월 25일 4시 20분. 네. 당연히 통산으로 보면 구자욱이 압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홍구 논쟁은 올 시즌 성적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올 시즌은 홍창규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야구에서 장성호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홍구 논쟁이라는 것은 홍창기 선수하고 이제 구자욱 선수가 과연 어떤 선수가 더 좋은 선수냐. 지금 두 선수가 팀의 리드오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자욱 선수는 리드오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박혜민 선수 빠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는 거의 2번 아니면 3번에 배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WRC 플러스로 보면 확실히 홍창기가 위인데 이게 타점하고 또 홈런은 이 구자욱 선수가 또 위잖아요. 타순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리드오프면 확실히 홍창기가 좋지. 리드오프는 홍장기가 그럼. 좋고. 중심 타선은 구자욱이 낫지. 구자욱은 거기다가 지금 도루 능력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20-20까지 올해 가입을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근데 야 이게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게 세이버적 감독이면 홍창기를 분명히 좋아할 것이고 근데 구자욱 선수가 또 출루율이 좀 낮아. 네. 3할 한 6, 7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 근데 또 홈런을 20개를 때리고 또 타점을 또 이렇게 도루도 가져가니까 그 전체적으로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임팩트를 더 주는 선수는 사실 구자욱 선수거든요. 홍창기 선수는 그냥 자기 목 꾸준하게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이 어려운 곳을 약간 긁어주는 이런 선수라고 한다면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깥으로 나온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비까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홍창기 선수 중견수 보고 있고 구자욱 선수 우익수 보고 있는데 수비 능력까지 좀 평가를 보살 능력이 구자욱 선수가 좋거든. 네. 제가 알기로 구자욱 선수가 보살 1일 거예요. 네. 송구를 잡아내는 잘 거. 잡더라고. 아, 올해 레이저 농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응. 그렇게 따지면 구자욱 선수가 조금 위라고 봐야죠. 조금 위. 예. 어. 만약에 제가 어떤 두 선수를 써야 된다고 하냐면 1번에 홍창기, 2번에 구자욱 쓸게요. 진짜 어려운데 어려워. 저의 소견이긴 합니다만 구자욱 선수는 그래도 포지션 또 다른 타석에 들어가서도 좀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리드오프도 그렇고 조신 타선에 가서도 그렇고. 근데 뭐 그런 면에서 또 장타력이 또 있으니까 또 구자욱. 그러니까 장타력이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그 면에서 그런 그렇지. 면에서 좀 구자욱 선수가 그렇죠. 조금 더 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홍창기가 만약에 1번을 치지 않고 2번이나 3번에 가면 지금도 타점은 훨씬 많아질 거예요. 홈런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타격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홍창기는 그렇게 막 홈런을 많이 때리는 스윙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출력 정확한 타격 그리고 또 이제 투수 괴롭히면서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홍창기를 1번에 쓰는 것도 좋은데 사실 3번에 쓰는 것도 괜찮거든. 워낙 정확도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홍창기를 3번으로 놓는다고 하면 구자욱과 비교를 했을 때 구자욱이 훨씬 그쪽에서는 훨씬 매력적이지. 홈런과 타점 그리고 도루 능력이 또 있다고. 네. 이유리, 신인왕 9명, 10명 중 9명 몰표. 근데 겨우 4승이라 9월 20일 07시 30분에 쓰셨는데 근데 진짜 올해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 이제 입단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장재영, 김진욱, 뭐 맞아요. 손성빈, 나승엽. 다른 애보다 유독 진짜 이슈가 많았어. 네. 그런데 사실 뭐 이의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 대표팀 가서의 임팩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성적, 그러니까 KBO 리그 성적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글 쓰신 분 중에서 이제 스탯 기준으로 올리신 분이 있는데 작년에 소용준 선수가 신왕에 등극했는데 13승 6패 기록했거든요. 맞아요. 3.86의 평균 자책점인데. 근데 이 기사를 들어가 보면 네. 스타뉴스에서 김동윤 기자가 썼거든요. 네. 저는 김동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 근데 거의 투표해. 근데 사실 뭐 임팩트를 보더라도 뭐 승수는 적지만 이혜리 선수 말고는 지금 딱히 신인왕을 뽑은 선수가 뭐 두산의 안재석, 또 지금 뭐 임팩트 있는 활약은 아닌데. 이효리, 뭐 김진욱도 뭐 구원으로 들어와서 뭐 좋긴 좋은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중고 신인 누가 있을까요? 중고 신인 중에서는? 중고 신인이 이게 어떤 선수가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토종신으로 봤을 때는 최준용도 되네. 최준용? 네. 아 최근에 잘 던지지. 최근에 좋죠. 아 근데 올해는 진짜 좀 모르겠다. 근데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어깨 부상으로 한 4, 50일 정도 빠졌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이유리 선수 시즌 아웃이 됐단 말이야. 또 발목 다쳐가지고 지금.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모르지. 모를 거. 이거는 아마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디다가 이제 가산점을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신인 이게 왕 뽑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올해 애매할 겁니다. 진짜. 맞아요,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박혜민 영입하려는 예상 구단. 왜냐면 박혜민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마치고 FA인데 9월 24일 10시 14분에 쓰셨습니다. 삼성, 하나, 롯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 입장에서도 박혜민 선수 뭐 다른 데 안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면 FA 시장은 어떻게 요동이 칠지 몰라요. 이거는 진짜? 한 번에 급변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 롯데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분은 올리셨는데 작년에 또 하나가 정수빈 선수 놓쳤잖아요. 근데 정수빈 선수가 올 시즌 또 죽쓰고 있잖아. 아마 다행이다 아마 생각할 거예요, 진짜로. 롯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많이 중견수로 기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추재현이라든가 뭐 김재유라든가 있고. 신용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전준우 선수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요. 손아섭은 뭐 잡을 것이고. 민병헌 선수 은퇴했고. 네. 그러면 뭐 중견수에 뭐 베테랑 영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성민구 단장이 또 내년에 3년 계약이 또 마지막 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성적을 또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FA 영입을 하는 것도 왜 가능하냐면 롯데가 마운드가 괜찮거든, 젊은 투수들이. 그래서 야구장 또 미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홈플레이 뒤로 미루면서. 그럼 외야 수비가 중요하게 느껴지거든. 그럼 박계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지, 외야 수비가 중요하니까. 진짜로. 근데 전준우하고 손아섭이 그렇게 수비가 뛰어나지가 않아. 수비 범위로 봤을 때는 진짜 수비 범위가 넓은 중견수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박계민 같으면 진짜 최고지. 따라오면 그럼.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는 박계민 선수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표 공략법은 뭘까요라고 올리셨는데 9월 25일 01시 28분에 올리셨네요. 야, 이게 참 고영표 선수 공을 공략하기가 진짜 어렵죠. 제구 좋아, 템포 빨라, 체인지업 좋아. 근데 이렇게 댓글 좀 쓰셨어요. 3구 안의 공략이요. 그리고 초구에 영스윙하면 고영표 흔들립니다. 저는 초구에 빠른 거. 초구 공략. 그러니까 이렇게 제구가 잘 되는 선수들은 일단 초구 공략을 좀 해야지 좀 뭔가. 그렇죠. 2구, 3구 안에 공략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안타를 못 때리게 되면. 그래서 고영표 선수가 요즘에 던졌다 8이닝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초구 2구 공략? 그렇지. 제구력이 또 좋다. 그러니까 체인지업이라는 또 결정구가 있으니까 카운트에 몰리면 무조건 땅볼에 삼진이에요. 그게 그렇게 타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인식이 무서운 거야. 맞아. 고영표가 다른 팀 선수에게 인식이 이제 그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고영표는 3구간에 때리지 못하면 힘들다. 범타 아니면 삼진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 전제는 커맨드가 좋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볼넷이 안 나온다는 생각하지. 그렇죠. 그런데다가 체인지업이라는 결정구가 있잖아요. 투 스트라이크에 던지는. 거기까지 가면 범타 아니면 삼진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1, 2구 안에 빨리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럼 고영표는 얼마나 좋아. 1, 2구 안에 공략했는데 또 안타를 못 쳐. 그냥 기본 던졌다면 8회 지금 3경기 연속 8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야구를 치기 전에 사람들이 정말 그냥 굉장히 강캐도 아니었어. 그냥 강수진 아나운서는 되게 좀 반듯하고 그냥 누가 반듯해? 아나운서로서의 그런 역할만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좀 개그적인 요소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이제 댓글 많이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들면서 나의 이제 본캐 아니죠 부캐에 대해서 정말 본캐요? 강캐에 대해서 잘했구나. 장순아와 하지마! 근데 장순아랑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면 또 야구 얘기하다 보면 재밌죠?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 댓글화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장순아한테도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중계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팬들이 궁금해했던 것들 그리고 저도 몰랐던 걸 좀 알아가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팬들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기승전 너냐? 자 오늘 끝으로 좋아요 구독 지난주 정동남 씨 버전으로? 정동남 씨 버전으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게 한번 이렇게 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로 나간다. 댓글 보라. 고생하셨습니다.